네, 안녕하세요. 차타현상입니다. 자, HLB 오늘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너포커스 인수건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HLB가 올라갔을 때 전체적인 그룹주가 이제 밑에 산하로 한 8개, 9개 깔려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되는 효과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HLB 본주로 좀 집중되어야 될 수급들이 조금 어떻게 된다? 분산이 된다라는 좀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HLB가 정말 가남 관련돼서 좋은 이슈가 나와 주가 올라갈 때 계열사들도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전광판을 딱 봤을 때 HLB 그룹주가 9개의 상한가를 꽉 채우겠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면, 야, 이거 HLB 뭐 하는 회사야? 라는 관점이 나올 것이고, 야, 이러이러한 회사래. 가남 이런 매출 규모 이러이러해. 이렇게 될 거래. 올라갈 거래. 그럼 HLB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HLB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HLB 수급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뇌피셜, 희망회로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주식이라는 것은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인 분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301선 63,000원이 왜 바닥이라고 했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 올라왔을 때 어제 구간에서 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중장기로 사서 들고 가자라고 했는데, 어제 왜 일단 단기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하나만 좀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회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업을 쇼핑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유상증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상증자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이제 가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제너포커스 인수해서 주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있다. 맞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가남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뭐 또 제너포커스 인수해서 사채놀이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근데 희망 회로를 돌린다기보다는 분명히 M&A 관련된 얘기는 제가 맨날 해드렸어요. 이 HLB가 1년에 한두 종목씩 계속 M&A를 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상장사를 하나도 인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노포커스가 인수 타겟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HLB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 많은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유해야죠. 결과적으로 HLB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웬만한 보통 세력이 아니다. 좀 강한 세력이고 결과적으로 이 주가를 올려주는 것은 재료에 대한 모멘텀으로 항상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HLB가 주가가 과거에서 계속적으로 올랐던 모습을 보면은 사실상 기업적인 실적이나 기업적인 성과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간 건 솔직히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때도 위암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10배, 유상증자 성공해서 기대감으로 2배, 나노코박스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2배, 선낭암 관련된 기대감으로 한 1.5배,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 바닥에서 어떻게 됐어요? FDA 승인 될 것이다. NDA 서류 제출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상한가. 그리고 나서 당초 이 구간 FDA 쪽에서 서류 심사 완료했고 24년도 5월까지 우리가 결과를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초가가 떴죠. 15% 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를 몇 달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5달 동안 횡보를 했어요. 이 5달 동안 횡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특이점이 없었고 그 다음 다시 주가가 올라가서 자, 이 3월 달에 12만 9천원 고점을 찍는 구간 동안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때 23년도 7월 17일과 24년도 그죠? 3월 그죠? 3월 26일 거의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회사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뭐만 생겼다? 가남 승인에 대한 기대감만 더욱더 커진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HLB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뭐였다? 기대감.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이때도 마찬가지 이 정세호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FDA 서류 제출이 1에서 2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요.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내면서 반등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2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적인 기대감이 어떻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기대감이 생기는 구간으로 갈 때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2는 실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0일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생겨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생길 것이고 이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강하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언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12월에서 1월 사이에 시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정리를 좀 해야 된다. 다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분할 매도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해요. 제가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왜 도대체 제가 위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3만원에서 13만원 갔을 때 회사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6만원에서 만약에 주가 18만원 갔습니다. 만약에. 그죠? 갔어요. 그럼 여기서 회사가 달라진 게 있나라고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쌤, 가남 승인되면 달라지죠. 맞죠? 승인되면 달라지죠.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3배가 올라갔습니다. 뭐요? 분할 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분할 매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찬티가 아닙니다. 전 정확하게 냉정하게 대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냉정하게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HLB를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이 V자 반등은 나오는 건 좀 희박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저가 매수 63,000원 구간에서 단기적인 저점이 잡힐 것이다 말씀드렸고 여러분께 타점까지 드렸고요. 그냥 올라가다가 이 제노포커스 인수권으로 인해서 아쉽지만 단기 대응을 좀 하고 단기 박스권을 좀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텔레그램방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살펴보면은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요일인가요? 저번 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25일이죠. 25일 맞나? 25일 그죠? 25일에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냥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기다려라. 그대 기다려라. 63,000원, 64,000원 타겟 올 때까지 기다려라. 왜? 자, 이렇게 주가가 장기적으로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HL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기 있죠. 그죠? 자, HLB 자, 25일에 여러분들한테 63,000원, 64,000원 1차 매수 진행 2차 매수까지만 합니다. 1대1 비율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63,000원, 64,000원 말씀을 좀 드렸죠. 저가 매수할 거다. 우리가 여기서 안 들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들어왔던 단타 물량 거래량 있죠. 보통 단타꾼들이 그쵸? 옆으로 이렇게 좀 움직일 때 한 1, 2주? 1, 2주를 못 버텨요. 왜? 들어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탈을 해주거나 옆으로 행보만 해줘도 물량을 덜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탈을 할 때 손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타꾼들의 물량을 최대한 털어주는 흐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들어오면 생각해봐. 여기 들어와서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 있죠. 지금 제가 이 제노포커스 인수가 사실상 최악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현재 구간 단타꾼들이 들어와 있는 이 가격대에서 그죠? 제노포커스 인수로 시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만들어내면서 단타꾼들이 이 회사는 팔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 거고요. 그 다음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 쓰레 같은 회사 손절을 하게끔 만들고 밑에 수익 중인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이거로 챙겨야겠다. 수익을 하게 만드는 이 구간이 가장 이상적인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실망감을 이끌어내면서 너무나 적절한 자리, 단타꾼들 나갈 수 있게 약손절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밑에 수익 중인 사람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자리, 고점에 물린 사람들 짜증나게 어떻게 손절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흔들어주다 어떻게 될 수 있다? 흔들어주다
다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제노포커스 인수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HLB 아쉽지만 단기 대응하자라고 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보시면 HLB 같은 경우도 어제 구간 잠깐만 확인하면 어제 내용을 참 많이 썼네요. HLB 일단 여기서 6.7 이탈하면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 일단 정리해줘라. 제노포커스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중장기적 흐름은 상방을 계속 볼 거다.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대응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 치자라고 HLB 들어간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내보자라고 들어간 건데 제노포커스 인수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흔들어서 그죠? 개미를 털어내고 주가를 올릴 것 같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정리하고 내려가면 또 잡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강력하게 달성을 했고 피플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다. 그죠? 거의 한 87분? 어제 다 상한가 먹었죠.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 좋은 내용들 계속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반드시 들어오셔서 HLB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주가가 저는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라갔을 땐 매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이러한 좋은 자리를 찾는 방법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구간 7만원 초반 구간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왜 6만원 초반이 매수타점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박스권 횡보를 그린 이후에 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저번 영상 잠깐만 좀 보고 올게요. 자, 우리가 요때 이렇게 주가 횡보하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죠? 한번 영상 보도록 하죠. 이때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뭐 한올 바이오 파마나 뭐죠? 리가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오늘 뭐 5%대 상승이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HLB만 안 올라가.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요때 단타 물량 들어왔던 애들 있잖아요. 지금 뭐 하겠어요? 야, HLB 올라갈 때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네? 뭐 하는 거야? 개인 투자 특징 지루함을 못 견딘다. 팔고 어디 가요? 리가캠, ABL, 한올 가겠죠. 세력들은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있다. 단타 물량들 내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HL 도대체 언제 올라갈 거냐.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HLB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근데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눌렀다 갈 수가 있겠다. 눌렀다가 갈 수가 있겠다. 이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개인 투자자의 특징상 지지선이 보이는 건 뻔하다. 이 구간 지지선을 보고 있을 거고 이 구간을 무너뜨려야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가를 만약에 그대로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어요? 충분히 더 올릴 수는 있겠다. 더 올릴 수 있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애초에 요거 빼고 다시 올릴 거였으면 제 입장에서 이거 빼고 다시 올릴 거였으면 여기까지 누르지도 않았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라는 것도 그냥 누르는 것도 솔직히 힘들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누르는 것도 빡세게 누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쉽게 누를까요? 시가총액 9조짜리가 쉽게 누를까? 쉽게 안 눌려요. 누르는 것도 돈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내 물량을 어떻게 매도하면서 찍어 눌러야 되기 때문에 누르는 것도 돈이 든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까지 눌렀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써서 누른 거. 왜? 여기 중요한 거래량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거래량 자리까지 눌렀다? 사실상 이거는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안 좋은 흐름이고 뭐요? 매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HLB는 다르잖아.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항상 움직인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 무너뜨리고 할 수밖에 없다. 무너뜨린 자리에서 우리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앞으로 HLB 추가 매사점이나 목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얘는 그냥 무조건 찬티네, 올라간다는 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5월 17일에 승인되기 직전에 언제입니까? 5월 14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매도를 챙겨가라. 왜? CRL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14일이죠. 이때 영상도 곧 보여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LB가 중요한 것보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 이게 가장
HLB 주식의 특징이다. 클래스 2에 대한 기대감이 4월 20일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이런 기대감이 12월 1월에 절정을 이룰지 2, 3월에 절정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게 일정이라는 게 4월에 또 뭐가 있죠? BMS, 옵티보 여보이 이쪽에서 뭐가 있습니까? 옵티보 여보이 쪽에서 간암 관련된 승인 여부가 4월에 판단되죠. 종일 승인 나왔을 경우에 3월에 승인될 수가 있고요. 3월에 우리가 이 HLB 리보 칼럼이 승인이 좀 되고 BMS 옵티보 여보이가 승인된다고 했을 때 둘이 경쟁을 붙었을 때 HLB 주주님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분명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HLB 주주님들은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얘네 이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 옵티보라는 애가 면역 항암제에서는 의사나 약사들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약물이에요. 옵티보가. 맞죠? 근데 리보칼렘은 시장에서 처음 보는 약물이에요.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 과연 HLB를 사용할까요? BMS 옵티보 여보를 사용할까요? 이게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유통망 자체에서도 이미 BMS 옵티보는 유통망이 의사 약국 다 병원 약국 다 유통망이 구축이 되어 있죠. HLB 유통망 뚫어야 돼요. 50억 썼다고 하죠. 50억으로 절대 안 되죠. 몇백억 몇천억 써야 될 거예요. 그럼 유상증자 이것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간암 성공하고 유상증자 하는 거는 박수받을 유상증자겠죠. 성공이 됐으니까. 근데 이건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결과적으로 대결한다고 했을 땐 쉽지 않은 싸움이 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오히려 반영받는 1월에서 12월에서 1월달 이 사이가 강력한 퍼포먼스 시세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비모 실사가 결과적으로 11월 중순에 마무리되고 CMC도 12월 초나 12월 중순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땐 기대감이 강하게 증폭되는 구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강하게 올라가면 이때 분할 매도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도 미리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은 언제죠? 자 10월 10일이죠. 자 HLB 계속적인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 5년 동안 움직이는 세력 패턴을 기억해라. HLB 주포 특징 뭐다? 개미 싹 다 죽이고 급등시키는 패턴 나오고 있다. 진짜 손절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뺐다가 올리는 패턴. 클래스 1, 2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정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요 부분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HL 주식은 특히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왔을 때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절대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한 찬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영상을 잠깐 체크를 해보시고 다시 와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때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일단 5월 14일 영상인데 자 FDA D-Day 1일 욕먹어도 할 말은 한다. 욕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때 잠깐 보면 자 이때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164개의 댓글 많은 댓글 달렸고 여러분들한테 이 매도에 대한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정말로 2분의 1 정리해서 올해 3만원 2만원을 샀던 사람들도 수익을 어떻게 400% 300% 수익을 챙기고 뭐했다? 다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매도하신 분도 있고요. 그쵸? 이러한 내용들 보면 자 읽어보세요. 자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뭐 다 좋은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매도했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쵸? 자 12시경 우측 듣고 마음이 정해졌다. 계속 오르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안 오르니 듣는 순간 이 시간에는 고요.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30% 바로 매도했다. 자 1시에 9만차가 많이 편안하네요. 당연 280% 수익 구간인데 목표가 12만원 사이 30% 매도를 하다가 유튜브 선생님 덕분에 좋은 선택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욕심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 영상 보고 먼저 오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브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정말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어떤 구간이든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내가 한번 제대로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텔레그램 방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세요. HLB 주주분들 정말 많고 이런 내용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HLB 관련돼서 조금만 좀 고민되시고 내가 정말로 이번에 급등이 나와서 여러분 평단 2, 3만 원인 분들도 많은 거 알아요. 이런 분 많은 거 알고 평단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은 거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걸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관점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몇 번이죠? 010 920 6329 잠시만요. 010 920 6329 자,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HLB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도 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라갔을 때 내가 한번 제대로 이번에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개인 채널에 거의 한 50분 동안 영상을 좀 찍어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HLB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에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계열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계열사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차피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HLB 입장 남기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HLB 4년 5년 동안 들고 있다가 매도하지 못한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라는 두 글자. 분명히 4, 5년 동안 많은 수익 거두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라갔을 때마다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매도하지 못했겠죠. 이번에 좀 5월 14일에 정리하신 분들도 4, 5년 들고 있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수익 시험 깔끔하게 하시고 2분의 1 남겨놓고 지금도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5월 14일 같은 경우는 1,400분 정도 있는데 5월 14일 같은 경우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요. 대응이 늦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대응이 늦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사실상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건 5월 16일 전에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이틀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바로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010 9201 6329로 뭐라고 보내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이 3월 달에 3월 26일에 2분의 1 매도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5월 14일에 또 2분의 1 매도시켜 드리고 3분의 1 매도하신 분도 있겠죠. 매도시켜 드리고 여러분 추천드린 종목이 비만 치료제 추천드렸어요. 근데 비만 치료제 봐봐요. 지금 7, 8, 9월 어때요?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죠. 올릭스라는 종목은 7,900원 찍고 34,000원까지 순간적으로 거의 4, 5배가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 추천드린 종목이 대화제약이랑
그 다음 뭐요? 대봉 LS예요. 이 두 개 주가가 10,000원 하던 주가인데 어디까지 갔죠? 27,000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한 3배 정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추천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는 물론 H배가 올라가야겠지만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 종목을 반드시 추천을 좀 드릴 테니까 대응을 좀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23년도에 이 IRA 법안 기억을 하세요? IRA 법안? 이 IRA 법안으로 2차 전지가 폭등이 나왔죠. 왜?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나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규제가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수혜를 볼 것이다. 왜? 2차 전지는 중국이 좀 강세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관점에서 금양이 50배, 에코프로가 막 30배, 20배, 포스코가 10배 이렇게 올랐죠. 근데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똑같단 말이야. 중국에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은 수혜가 어디로 오죠? 우리나라로 수혜가 온단 말이야. 우리나라로. 그죠? 그럼 이거 관련해서 뭐 했어요? 관련주 준비해야겠죠. 이거 히든 종목으로 영상 마지막에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상 마지막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자, 입장 방법은 010-9201-6329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분명히 걱정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 있을 텐데 분명히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HLB 입장 남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점에서 3만원, 5만원, 7만원 잡을 수 있었던 기법과 고점 매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왜 도대체 승인 전에 이렇게 매도하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지 이러한 기법들까지 전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히든 기법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